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우신죠? 이거는 단순한 피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몸이 알려주는 숨겨진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를 꾸준히 해온 신경과 의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나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는데 가슴이 막 뛰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눈높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인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후군, 증상이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상태가 나아질 수 있고 또는 위험한 병을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 정확한 원인부터 자가진단법, 일상 속에서 자가치료 방법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 줄여서 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스는 일어났을 때 심박수가 비정상으로 빨라지는 질환입니다. 빨라진 심박수 때문에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심박수는 보통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거든요. 파스가 있으신 분들은 일어설 때 맥박이 누웠을 때 맥박에 비해서 30회 이상 증가되거나 분당 심장이 120회 이상을 뛰게 됩니다. 이러한 파스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의 기관을 조절해주는 신경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명에 큰 지장이 있겠죠. 그만큼 자율신경계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큰 페트병이 있습니다. 그 페트병을 우리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페트병을 옆으로 눕히면 안에 있던 물들이 골고루 바닥에 깔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세우면 물이 다 아래로 쏠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되겠지만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쏠리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빨리 감지해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아래로 쏠린 혈액들을 위에 있는 심장과 뇌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때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과도하게 계속 심장 박동수가 빠르면서 충분히 혈관 수축이 안 되고 뇌로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지럽거나 또는 의식을 잃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증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파스의 주요 증상 등을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내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일어날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스에 더 취약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20대의 젊은 층, 특히 마른 체형의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연관성도 발견이 돼서 코로나 감염 후에 파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더 정확히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진단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10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맥박을 측정해 봅니다. 손목의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요골동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느낄 수 있어요. 1분간 맥박이 몇 번 뛰는지 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다시 맥박을 측정합니다.
만약에 맥박이 30회 이상 증가했거나 분당 120회 이상이 넘으면 동시에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파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가 맥박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본인 증상이 파스임을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순간순간 계속 방해가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꼭 신경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신경과에 오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기립 경사 검사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자가진단을 병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보는 거죠. 또 병원에 오시면 다른 질환과 혼동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나 심장 초음파나 24시간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로 진단이 되면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처방해 드립니다. 가장 흔한 약은 심장 박동수를 줄여주는 베타 차단제가 있는데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이걸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적인 검사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중대 질환이나 병이 아니라면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베타 차단제를 끊게 됩니다. 즉 생활 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증상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우선적으로는 수분 섭취를 강조합니다. 1리터 이상 2리터 가까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한 분은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도 권고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적정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음식 섭취가 골고루 되지 않거나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훨씬 적은 양을 드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에서 5g의 소금을 섭취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이 3에서 5g이라는 양은 아주 짜게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간 혹은 조금은 짜게 그렇게 간이 된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면 충분히 영분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만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영분과 함께 섭취해야 혈관 내에 체액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거를 자꾸 까먹게 돼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2잔 하루에 6컵 이상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즉 자세를 바꾸거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깰 때 항상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 특히 사우나,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바꿔가면서 목욕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식도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이때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하체 근육,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중요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적절한 운동을 해주셔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동 2가지 종류로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쿼트 동작. 이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0개, 몇백 개 이렇게 무리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TV를 보실 때, 유튜브 보실 때, 이 영상을 보실 때 다 볼 때까지만 스쿼트를 자주 해주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회사 어디에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종아리 운동인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지하철 출근길, 퇴근길, 커피 주문하고 기다릴 때 습관적으로 종아리 운동을 해주신다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간단한 운동이나 동작을 추천드리고 시작해 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몸에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오히려 파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강도를 올린다면 파스 증상은 약물 없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파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파스 환자의 약 90%가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만 잘 기억하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단순한 피로 증상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단기간 약물 섭취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가와 상담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